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나요? 기억나? 자, 채팅창 열어놓을 테니까. 자, 여기까지 했어요? 확인해봐. 지시학 했나요? 시작 좀 하다가 말았어요. 아, 지시학 좀 하다 말았어요. 이것까지 했겠지? 네, 네, 이거 잘했어요. 다 한 거예요. 오케이,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어디를 피냐면은 중화 반응을 좀 피세요. 중화 반응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자, 화학 부분에서 맨 마지막 단원입니다. 중화 반응. 일단 뭐 중화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뭐 이거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화 반응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산, 염기가 만나서 염과 자,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단어가 아마 염이라는 단어일 거야, 염. 자, 염인데 이 염은 어떤 걸 통틀어서 염이라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온결합 물질,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통틀어서 염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HCl이 이렇게 있고요. NaOH가 있어. 얘들이 반응하면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 물질들이 이제 뭐 HCl이나 NaOH 같은 경우는 얘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NaOH도 마찬가지로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어 있는 물질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만 반응을 하죠. 두 놈만 반응을 해요.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수용액상에 그대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그렇게 돼 있고 물은 생성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에서 반응하지 않고 수용액상에 그대로 있는 요 이온 있죠? 이걸 가르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구경꾼 이온.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반응한 이온들을 알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을 만든다.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에요. 자,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면서 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을 이제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발열. 열이 나온다 이 뜻이지. 자, 이게 이제 중화 반응에서 알자이온 반응식에 해당합니다. 아셨죠? 그럼 알자이온 반응식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숫자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개수 B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B는 항상 무조건 1대 2를 이루어요. 알았죠? 무조건 1대 1이야. 어떤 산을 쓰든 어떤 염기를 쓰든 관계없어. 그냥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B는 1대 2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염산이 있어요. 자, 여기 염산이 있으니까 H 플러스도 있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이 염산이야.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 여기다 이제 뭐를 집어넣냐면 NaOH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수용액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수용액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부피가 점점점 늘어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하나씩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자, 반응을 해서 뭘 만드냐면 당연히 물을 하나 만들어요. H2O를. 그러고 나선 수용액 사이는 자, Na 플러스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고요. H 플러스 있고요. Cl 마이너스 그대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선 또 들어갑니다. NaOH가. 그러면 여기 OH 마이너스 있죠? 자, 이 OH 마이너스 하나하고 H 플러스 하나. 얘들이 반응을 하면 H2O가 두 개가 생성되는 거야. 그러고 나선 나머지 이온들을 보니까 Na 플러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네. 자, 또 집어넣어. NaOH를 또 집어넣는 거지. 그럼 이제 더 이상 반응할 H 플러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냥 이온들만 늘어나.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액성을 보게 되면 당연히 산성이에요. 여기도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산성이 되고 H 플러스가 없어진 데가 중성이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염기성이 되는 거죠. 자, 결국 산에다 염기를 집어넣으면 이 수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됐다가 중성이 됐다가 염기성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중성이 된 지점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얘를 중화점이라 그러죠.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모두 반응을 해가지고 중성이 됐은 지점을 뜻해요. 정확히는 이 중화점은 뭐냐면 이게 염산이잖아. 그럼 염기를 집어넣게 되면 이 염기의 양을 중화점이라 그래요. 어디까지 집어넣은 거? 중성까지 집어넣은
염기의 양을 중화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피겠죠. 그지? 그래서 NaOH를 40ml 집어넣었다. 그럼 그게 중성이 됐대. 그럼 중화점은 NaOH 40ml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자, 액션이 어떻게 되는 줄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중화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중화점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화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중화점을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볼 거예요. 이번에는 확인. 자, 첫 번째는 지난 시간 끝에서 배운 지시약을 이용하면 되겠다. 지시약. 지시약이에요. 뭐 지시약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페놀풀탈레인, 뭐 BTB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림과 다르게 이 중화 반응은 어디서 하냐면 이게 삼각 플라스크에서 해요. 이렇게 생겨본 거 있잖아. 이렇게 생겨본 거. 몇 번은 봤을 거예요. 이게 삼각 플라스크. 여기 염산을 집어넣었다고 하자. 자, 그러면 NaOH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자, 이렇게 생긴 애가 뷰렛이라는 저기 실험 기구야. 이 뷰렛에는 뭘 집어넣냐면 NaOH를 딱 집어넣어요. 자, 콕을 열어서 NaOH하고 HCl하고 반응을 시키거든. 그럼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제 지시약을 집어넣죠. 자, 지시약은 대부분 우리가 지원 시간에 배웠던 거. 뭐뭐 있었지?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또 BTB 같은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색깔은 어디 보자. 무지개, 빨, 주, 노, 초, 파. 자, 왼쪽은 산성의 색깔이고요. 오른쪽은 염기성의 색깔이에요.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앞에 있는 게 페놀프탈렌이고요. 가운데가 메틸오렌지고 BTB였다고요. 자, 예를 들어 BTB야. 지시약이. 그럼 맨 처음 무슨 색깔이었을까? 노랑 색깔이었지. 노랑 색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집어넣었다가 초록색으로 변한 다음에 파란색으로 딱 변할 때 콕을 딱 타다. 알았지? 그러면 그게 바로 중화점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페노프탈레인이야. 무색이지. 그러다가 막 집어넣다가 딱 빨간색으로 될 때 딱 콕을 타다. 그러면 그게 중화점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지시약을 보통은 이제 산에다가 염기를 집어넣을 때 얘를 제일 많이 써요. 페노프탈레인. 메틸오렌지 잘 안 써요. 얘를 많이 쓰죠. BTB 가끔 쓰긴 하는데 BTB도 애매하거든. 이 초록색과 파란 색깔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건 페노프탈린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이 색깔 가지고 액성을 판단해야 되겠죠. 알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온도 변화. 자, 앞에서 그랬잖아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자, 물이 만들어질 때 무슨 반응이다? 열이 나오는 발열 반응이죠.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자, Y축은 온도고요. X축은 NaOH의 부피가 돼요. 부피. 자, 집어넣는 물질이 NaOH니까 NaOH의 부피가 되겠지. 그럼 온도는 쭉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25도씨였어. 섭씨 온도. 최고 온도가 28도씨까지 올라간 거지. 자, 그럼 어디가 중성이냐면 여기 중성. 여기까지 NaOH 집어넣었지? 그럼 여기가 중성이 되는 거야. 자, 왜 온도가 올라갔다고? 온도가 올라간 이유가 뭐야? 이유는 발열이기. 자, 중화 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올라간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자, 왜 낮아지냐면 일단 반응은 어디서 끝났어요? 중성에서 끝났죠. 중성에서 끝났는데 NaOH가 들어가잖아. 근데 이 NaOH는 그냥 차가운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낮아지는 이유는 식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약간 따뜻한 물이 있어. 따뜻한 물에다가 그냥 차가운 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온도 낮아지지? 그런 것처럼 중화가 됐어요. 자, 중화가 돼가지고 28도씨를 이루고 있는 애한테 25도씨짜리 NaOH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식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데 25도 이하로는 절대로 못 가요. 그렇잖아. 상온이 25도야. 그럼 25도보다 낮아질 수 있어, 없어?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중성 여기. 자, 이쪽은 산성. 중화점 이전은 중화점 이후에선 염기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온도 변화는 이런 식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세 번째. 자, 산이나 염기나 아니면 염이나 모두가 전해질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질은 수용액상에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전류의 색이야. 당연히 X축은 NaOH 부피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전류의 세기는 뭐하고 비례관계에 있냐면 이온의 농도. 그러니까 이온의 농도가 진하면 전류의 세기가 세고 이온의 농도가 작으면 전류의 세기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돼. 자, 느낌이 오죠? 어디가 중성? 여기가 중성. 중화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고 있죠. 왜 그래?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 이후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NaOH 때문에 이온의 농도는 증가해요.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항상 중화 반응에서 NaOH를 집어넣음에 따라서 NaOH의 부피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감소했다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거 중성이잖아요. 그럼 중성 이자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산성이 됩니다. 산성. 자, 산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중성이 된 다음에 그 중성 이후에 NaOH가 가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이쪽은 염기성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그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생성되는 물질들 중에 염 말고 물 있죠, 물. 그지? 그래서 생성된 물 분자수. 자, X축은 NaOH 부피가 되고요. Y축은 생성된 H2O 분자 수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더 이상 물이 생성되지 않을 때 여기가 중성. 자, 그 이후에는 반응할 H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없으니까 생성된 물 분자가 늘어나지가 않는 거야. 그럼 이전에가 산성, 그 이후에는 염기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물 분자 수요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 주니까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중요한 내용이 다섯 번째 이온수 변화야. 얘가 중요해요. 자, 여러 이온들이 있잖아. 그죠? 염산에는 H 플러스, 염화 이온, 또 NaOH, OH 마이너스, NaOH에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이온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온수 변화는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어요. 여기. 자, 그림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게 뭐 이런 거거든. 맨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 얘 두 개. 한 개, 0개. CR-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자, Na 플러스 없었는데 하나, 둘, 셋. OH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없었는데 여기 늘어나고 있잖아. 뭐 이런 게 이온수 변화야. 자, 그러면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부터 볼 건 구경권 이온부터 봅시다. 뭐에다 뭐를 집어넣냐면 염산에다가 NaOH를 집어넣는 경우야. 그럼 이때 구경권 이온이 두 가지 종류인데 Cl-도 있고 Na 플러스도 있을 건데 Cl-부터 보게 되면 X축이 NaOH 부피가 되고요. Y축이 Cl- 그러니까 이온수. 자, 나머지 다 똑같죠? 자, Cl- 똑같아요. 자, 제가 이 중화점은 알려줄게요. 여기가 중화점이라 할게요. 하지만 Cl-는 이온수가 항상 똑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다음 H 플러스. H 플러스는 여기가 N개인데 Cl- 똑같이 N개로 시작해야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없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H 플러스. 중화점에 가서는 0이 돼야 되니까. 다음 NaOH를 집어넣게 되면 NaOH의 부피에 따라서 늘어나는 애가 있어요. 뭐가 늘어나죠? Na 플러스가 늘어나죠. 그래서 Na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예요. 플러스. 자, 계속 늘어나야지. 그지? 위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없다가 한 개 됐다, 두 개 됐다, 세 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늘어나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맨 처음에 중화점까지 늘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H 플러스 있을 때 반응을 할 테니까. 그게 바로 OH 마이너스야. 그래서 OH 마이너스는 없어요, 여기. 빵이야, 빵. 빵. 빵에다가 이렇게 늘어나. 이게 OH 마이너스. 자, 그랬을 때 중화점이 전부 다 여기가 중화점이고 여기가 중화점이고 여기가 중화점인데 특히나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중화점 이후에 이온수가 증가하는데 그때 요놈과 요놈은 기울기가 같아 안 같아? 같아야죠. 왜 같아야 돼? 1대1로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당연히 같아야죠. 일단 이 네 가지 그래프에서 중화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뭐예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몰라 어디가 중화점인지. 자, 그러면 얘를 갖다 다 합해 볼게. 전체 이온수야. 이온수. 자, 그래서 중화점이 여기로 합시다. 자, 그럼 이제 X축은 NaOH 부피죠. 자, 그럼 보세요. 맨 처음에 N이죠. 얘도 N이죠. 그럼 몇 N이야? 2N. 알았지? 시작할 때 2N이에요. 그러면은 2N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중화가 됐을 땐 얘는 없지만 얘는 N이 있죠. 근데 여기 N이 있네. 그럼 더하면 2N. 따라서 전체 이온수는 중화가 될 때까지는 변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게 전체 이온수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갖다 이제 합쳐놓으면 어떤 그래프를 얻을 수 있냐면 보통 교재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합쳐놓은 거야. 이게 NaOH 부피인데 뭐 얘를 10ml, 20ml 이렇게 되고요. 이온수예요. N, 2N, 3N, 4N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위에 있는 거 위에 이제 본 거부터 시작해 보면 Cl-가 N으로 시작해요. 이게 Cl-. 자, 그다음에 H 플러스는 사라지다가 계속 빵. 이게 H 플러스. 그 다음에는 Na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변하면 Na 플러스. 자, OH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냐면 OH 마이너스는 여기까지가 0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얘가 OH 마이너스. 자, 이들 중에 전체를 갖다 따지면은 봐봐. 여기가 NN이니까 2N이죠. 그 다음엔 이 점은 또 NN 하니까 몇 N이 돼요? 똑같이 2N이 되죠. 이렇게 해서 얘 2N, 2N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봐봐요. 여기 이쪽에. 요거 2N이지. NN이니까 2N이니까 더하면 4N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온수가 쭉 가서 여기를 통해요. 여기를 지나겠죠. 여기가. 그래서 이게 전체 이온수. 자, 그렇게 되면 전체 이온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중화점을 알 수가 있죠. 어디가 중화점이에요?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알았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야. 알겠어? 자, 이거는 이제 어디에다 어딜 가할 때야? HCl에다가 NaOH를 가할 때가 되겠지? 맞지? 그리고 이거 하나 가르쳐주면 NaOH에다가 HCl을 가할 때도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온수 변화를 통해서도 중화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화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복습해보자. 지시약, 온도 변화, 그다음에 전류의 색이 생성된 물 분자수, 마지막으로 이온수 변화. 이온수 변화가 조금 어렵죠. 근데 뭐 이건 우리 이제 화학원에서의 그 중화 반응에 비해서는 아주 쉬운 그런 내용이에요.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또 화학원 중화 반응 내용들을 충분히 또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기본이죠, 이게 얘가. 자, 교재 내용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교재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야.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중화점이 뭐냐? 알점의 반응식이 뭐냐? 뭐 이런 내용이고. 자,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거죠. 이온수 변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설명 다 해드린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선 지시약에 대한 중화 반응에서 확인은 중화점을 확인해 주는 거야. 배웠지, 지시약? 다음엔 온도 변화도 배웠고. 자,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일상생활에서의 중화 반응입니다. 이거 외워야죠, 뭐. 아니, 상식이야, 상식. 자, 먼저 생선 비린내 날 때 비린내가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그래서 염기성이라서 그 레몬즙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회가 맛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은 그 간장 같은 거 있죠. 여기다가 레몬즙 뿌려 먹으면 되고 뭐 굳이 안 뿌려 먹어도 초장 찍으면 돼. 회에다가 이 레몬즙 뿌리는 거 굉장히 촌스러운 짓이야. 알았어? 어디 가서 그 막 그냥 회에다가 레몬 막 이따 쫙 뿌리고 그러지 마. 알았니? 아, 내가 진짜 그 아는 선생님들하고 회를 먹으려고 언제니 금요일 날 낚시를 갔어. 낚시를 가가지고 생전 처음 멀미를 한 거야. 너무 힘들어서. 아무튼 그랬는데 한 60cm짜리 참돔을 잡았어요. 참돔. 참돔을 딱 잡아가지고 왔어. 응? 그래서 회를 떠왔죠. 그래서 그날 우리 학원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이 확진이 된 거야. 확진이 딱 된 거야. 그래서 나보고 이제 그거 간이 검사하래. 당연히 나는 음성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수업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회를 먹으려고 회를 또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단 말이야. 그게 원래 화로회는 금방 떠서 먹기도 하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지금 넣어놨다고. 그런데 한번 해보라는 거야. 또 그 다음날 또 하래. 선생님들마다. 했는데 양성이 뜬 거야. 그 있잖아. 그 간이 검사 키트에서. 두 줄이 딱 떴길래 아이 설마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니겠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PCR 검사를 받으러 갔죠. 일단 자가격리 들어갔는데 그날인가? 그날 약간 목이 좀 컬컬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 다음날 양성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야? 내가 금요일 날은 음성이었고 그 다음엔 토요일 날이 양성이 뜬 거지. 그래서 이날 PCR을 받아서 이제 이날 양성이 뜬 거지. 이렇게. 근데 증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에 그 확진된 선생님은 되게 아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증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디서 걸렸을까? 보니까 이제 잠복기가 1일에서 3일이야. 그거 알아? 오미크론은 1일에서 3일이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어디서 걸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수요일인가가 걸렸는데 목요일 날 학원을 나온 거야. 목요일 날. 근데 나랑 이 사람이랑 저기 그 얼굴 맞대고 얘기를 할 시간은 없었어. 근데 내가 목요일 날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근데 어디냐면 탕비실 있죠. 그 선생님들 밥 먹는데. 거기에 이제서 감염이 된 것 같은 거야. 내가 요 근래 비염이 심해가지고 이 코를 자꾸 이렇게 만져요, 선생님이. 비염이 심하니까. 날씨가 춥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코 점막으로 점용이 됐을 것 같아, 내 생각은. 코를 만지다가. 그러니까 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았지? 무조건 손 가지고 입이나 코 만지면 안 돼. 만약에 만지고 싶으면 알코올 소독을 해. 알겠어? 내가 왜 감염이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경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2차 감염인데 재수가 없는 거지. 재수 없으면 걸려요. 근데 막 선생님 많이 아프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막 건강하고 그런 건 아니야 지금. 깔끔한 타입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카메라를 안 켜는 이유가 몰골이 좀 별로 안 좋아서. 목소리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대답을 좀 해봐. 오케이? 그래 그래. 자, 비린내 얘기하다가 냉장고에 아직 있어요. 오늘 회덮밥 해 먹어야지. 자, 생선 비린내 원인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레몬즙. 자, 벌쏘인데요. 뭐 모기 물리고 이런 데 있죠. 이게 전부 다 벌이나 벌레 들어가 있는 애들이 다 산이에요, 산. 알았지? 뭐 포름산 이런 애들이야. 근데 이제 이런 애들 때문에 그 붓기가 올라오고 그러거든. 그럼 이제 이때는 뭘 발라야 돼? 염기를 발라야죠. 알았지? 그래서 어른들이 침 바르라 그러는 거 있잖아. 제일 무식해. 침은 중성이야. 알았어? 침을 바르면 아무 효과가 없어. 그 정도는 알죠? 예, 침 바르는 거 아니야. 아빠가 자꾸 요즘에 침 발라주고 그러면 어, 과학을 얘기해 드려. 알았어? 아빠 침은 중성이야. 그러면서 자, 속이 쓰려요. 뭐 때문에? 위산이 과다돼서.
그럼 위산이 과다되면 당연히 염기성을 먹어야죠. 염기성을 먹는데 강한 염기를 먹으면 강한 염기를 먹으면 효과는 좋겠죠. 그런데 이제 다음 세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강한 염기 말고 약한 염기를 먹어요. 알았어? 약한 염기. 그래서 염기성을 띠는 제산제. 근데 이 제산제는 약한 염기다. 그다음 산성비. 자, 토양이 산성화되면 당연히 염기성을 이용해서 중화를 해야 되겠죠. 염기성. 산화칼슘이 염기성이에요, 대표적으로. 자, 그다음엔 입속에서 음식물들에 의해서 입이 산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또 치약 안에는 염기성이 들어있고 그 염기성들로 의해서 중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번에는 종이 만들 때죠. 뭐 요즘에 뭐 종이 이런 뭐 한지 같은 거 안 만드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종이를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밖에 많이 있죠. 여기 많이 있네. 자, 선생님이 산연기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비누로 머리를 감지는 않지만 아무튼 샴푸로 감고 그 다음에는 린스하는 게 그게 중화 반응. 알겠죠? 그 다음에 김치의 신맛을 없애기 위해서 달걀 껍데기 집어넣는 거 있죠? 이 달걀 껍데기가 뭐냐면 CaCO3야. 이게 염기성이야, 염기성. 그래가지고 신맛을 없애준다. 근데 왜 신맛을 없앨까? 그게 신김치 먹으면 되지. 자, 아무튼 그런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중화 반응에 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은 또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 거니까 선생님이 맡은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단원까지 선생님이 맡았어요. 자, 다 해드린 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산화하는 분부터 문제 풀면 되겠지? 그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야, 이제 켜 시작하자. 비디오 끄이고. 누가 또 안 켰냐? 음, 그 니들 되게 그줌 수업을 되게 잘한다. 응? 역시 시대가 이 학생들을 만드는 것 같다. 야.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 별로 재미없어. 니들 앞에 있어야 재밌지. 근데 야, 줌 수업은 좀 난 게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잖아.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선생님 메가MD 있을 때 메가스타디 있을 때 애들은 학원에 안 나와. 근데 나는 녹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넓은 강의실에 나 혼자 앉아서 혼자 쇼를 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졸라 뻘쭘해. 근데 이거는 좀 얼굴들은 보이네. 얼굴들이 졸라 무표정이야. 어, 독서실에 있는 애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집에 있구나. 사안인 집에 있지. 그지? 다인이도 집에 있고. 누구냐? 얘는 왜 나갔다 들어갔다 그래? 다 왔지? 어, 오케이. 자, 문제 풀자. 자, 문제 몇 문제 풀고 그 마무리 질 거야. 어차피 여러분들 내신 시험 보면 뭐 문제는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풀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를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3번. 자,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라고 한다. 그렇죠?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는 거 환원이라고 한다. 그렇죠? 전자 얻을 때 환원이지.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동시성이. 4번 볼까? 자, 두 가지 산화환원 반응식이다. 반응 가완화에서 산화되는 물질을 옳게 짝지은 걸 찾아보자라고 돼 있네요. 우리가 산화소 배웠으니까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자, 먼저 알루미늄, 산화, 산소, 환원. 자, 마그네슘, 탄소. 자, 마그네슘은 환원된 거죠. 그 다음에 탄소는 산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산화된 애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가에서 산화된 건 알루미늄, 나에서 산화된 건 탄소. 그래서 알루미늄하고 탄소하고 찾으면 돼요. 보이죠? 2번이 답입니다. 자, 넘어가죠. 다음은 철기 시대를 가져온 철의 재련에 대한 자료이다. 이거 꼭 나와요, 꼭. 자, 산화철이 주성분인 거. F2O3가 산화철. 코쿠스는 탄소. 석회석은 CaCO3. 순수한 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번 꾸며볼게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제 뭐가 되냐면 코쿠스는 산소를 얻는 거죠. 따라서 산소는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알겠지? 산소는 기역인 산화철에서 코쿠스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전자는 그렇죠. 전자는 반대로 코쿠스에서 산화철로 이동을 해요. 써놓을까? 전자. 전자는 니은에서 기역으로 이동합니다. 산소는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동하고, 자, 그 다음 디귿. 니은. 자, 석회에서 뭐 할 때 쓴다 그랬냐면 SiO2를 제거할 때 쓴다 그랬어요. 알았지? SiO2를 제거할 때 석회색이 들어가죠. 이렇게 자 CaCO3가 열을 받으면 CaO하고 CO2가 되는데 이때 CaO가 SiO2하고 CaO하고 반응하면 CaSiO3가 됩니다. 이걸 슬래그라 그랬어. 슬래그. 알았지? 그래서 도로 포장에 이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산화철을 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것 기억과 리을. 기억과 리을. 기억이 리을은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산화철에만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8번. 자, 8번은 이런 내용이에요. 구리를 이용한 실험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붉은색의 구리판을 겉불꽃에 집어넣으면 붉은색의 구리를 겉불꽃에 집어넣으면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되고 검은색 부분을 속불꽃에 집어넣으면 검은색 얘를 속불꽃에 집어넣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죠. 자, 따라서 기억은 가에서 구리는 산화를 얻었다. 산소를 얻었다. 맞죠? 검은색은 여기에 있는 얘가 산화구리가 검은색이야. 디귿. 자, 검은색에서 나에서 검은색 물질은 환원된다. 자, 검은색 물질이 얘인데 얘가 되는 거니까 예, 환원된다가 맞죠. (11번) 질산은과 구리선을 넣었을 때 그러면은 질산은에 있는 Ag 플러스하고 구리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금속 이온과 구리와의 반응이지. 그러면 이 구리 이온은 수용액상에서 푸른색을 띠면서 은은 은백색의 금속이 석출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금속 이온과 금속의 반응이에요. 자, 석출된 금속은 은이다. 맞죠? 반응 후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이 존재한다. 자, 어떻게 변했어? 푸른색으로 변했지. 푸른색으로 변했다는 건 구리 이온이 존재한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산소 이동이 없으므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자, 무조건 전자 이동만 있으면 산화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예, 틀린 겁니다. 나 얘 한번 봐봐. 광합성과 호에 관한 얘기예요.
왼쪽은 광합성, 오른쪽은 호흡. 그래서 H2하고 이산화탄소가 있죠. 산소와 포도당을 만듭니다. 산소와 포도당. 그 다음 산소 포도당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면 산소하고 포도당들이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서 세포 호흡을 해요. 그러면 H2O가 생성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야. 자,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 환원됩니다. 자, 우리 배운 산화수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산화탄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4예요. 자, 포도당. 이거 0이야. 알겠지? 왜 그래? 산소가 6개인데 이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잖아. 수소가 플러스 1이고. 그럼 마이너스 2짜리 6개 있고 더하기 플러스 1짜리 12개 있으니까 12 하면 일단 빵이잖아. 여기까지가 산화수압이 빵이라고. 그럼 탄소는 빵이겠지. 자,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4가 0이 된 거야. 그럼 산화수와 증가 감소. 감소. 알겠지? 감소한 거니까 환원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세포호흡 과정에서 포도당은 산화된다. 0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 증가지? 그러면 포도당은 산화된다. 맞는 얘기고요. 기억은 무리다. 맞고요. 자, 니은은 이산화탄소이다. 얘도 맞죠? 이게 틀렸어요. 무거이 답인데 광합성은 흡열이야, 흡열. 근데 호흡은 안 그래요. 호흡은 발열이에요, 발열. 그러니까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호흡은 에너지를 밖으로 빼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낸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모두 에너지 흡수한다.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5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넘어가세요. 산염기. 자, 산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묻는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기억, 염기 있어. 신맛이 난다. 산.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바꾸는 거 염기. 달걀 껍데기가 CaCO3. 이산화탄소 나오죠? 이거는 산의 특징. 붉게 만드는 건 염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물질. 다음은 세 가지 물질의 화학식이다. 자, 염기네요. NaOH, CaOH, 또 KOH. 자, 세 가지 수용액의 공통점. 마그네슘, 요거는 아니죠. 산의 특징입니다. 산. 금속과 산을 만나면 수소기체가 나오는 건 산의 성질. 이건 맞네요. 얘도 맞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페노프탈린을 붉게 변하는 거 하는 거하고 단백질을 녹이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아셨죠? 6번 봐봐. 지시약인데 보통 지시약은 식물 염료를 제일 많이 써요.
이거 양배추즙. 얘네들을 쓰지 않죠. 알겠지? 그래서 식물 염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번 알겠지? 그럼 외워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식물 생각하면 돼. 식물에 생각해. 유기물. 얘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제시약으로. 음. 자, 이온화되는 거예요. 이온화되는 거는 그 이온 결합에서 이온의 종류 기억하죠? 이온의 종류를 알고 있으면은 이온화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온화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HCl 맞죠? 얘도 맞죠? 얘가 틀려요. SO4 2-. 알겠지? 얘도 맞고요. CA 플러스하고 OH-. 이온의 종류 외우라 그랬어. 그래서 이온의 종류 외우셔야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실수 안 합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이 문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려. 여기서 이제 물건염상 아세트산, 그다음에 NaOH하고 CaOH2. 산이 두 가지고 염기가 또 두 가지예요. 자, A. 염기, 산, C는 염기. 다 이거 페노프탈렌이 붉은색 염기. 자, 기체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 산. 그래서 염기산 이렇게 돼요. 그럼 마그네슘 조각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건 여기 수소기체 발생하죠. 얘는 아무런 변화 없고. 1번 A수용 액은 H 플러스 들어있다. 아니다. 염기니까. 자, C가 염기인데 BTB를 떨어뜨리면 초록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BTB가 뭐였죠? 노초파. 그럼 C가 염기성이니까 염기성에서는 파랑색. 3번 기억. 수소기체 나오죠? 니은이 변화 없는 거죠. 자, BD. BD가 산이에요. 양이온의 종류는 H 플러스로 동일합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오늘 배운 중화 반응 문제인데요. 중화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래요. 자, 물과 함께 염이 생성된다. 맞고요. 중화점에서 혼합용액의 액성은 중성이다. 그렇겠죠. 개수비는 1대1이다. 맞고요. 일정량 염산에 NaOH를 집어넣으면 산성, 중성, 염기성이 된다. 이것도 맞네요. 염산과 NaOH에서 중화점. 이게 중성이거든. 기체가 나오지 않아요. 5번이 답이에요. 옳지 않은 거. 알겠지? 다음 5번. 묽은 염산 반응의 모형이다. 산성, 염기성, 중성. 그죠? 1대1로 반응해서 중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면 용액 다의 액성은
용액 대액선 중성 맞죠? 용액의 온도 온도가 올라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중화 반응하면 열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온도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다가 나보다 높다. 그렇죠. Na 플러스의 수는 Na 플러스 구경꾼이었는데 다하고 나 같다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두 개 있어요. Na 플러스. 이쪽도 두 개 똑같잖아. 틀린 건 D가.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넘어가 볼까? 이 문제에서는 11번 풀어볼게요. 자, 일정량의 NaOH에 염산을 가할 때요. 다르네. 우리는 염산에서 NaOH 가한 거잖아. 이 문제는 NaOH에다가 HCl을 가할 때예요. 알겠죠? 자, 먼저 B. B는 Na 플러스, A가 Cl 마이너스. AB가 구경권 이온이야. 그 다음엔 줄어드는 애 있죠? 이게 OH 마이너스. 없다가 다시 늘어나는 애. 얘가 H 플러스. 자, 어떤 이온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이런 내용으로 있고요. 다음 봅시다. 이 문제. 자, 보통의 문제는 이거보다는 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혼합을 했어요. 혼합. 그래서 혼합을 했는데 일단은 혼합 용액의 전체 부피는 가도 40. 보이죠? 자, 산하고 염기를 합해가지고 다 40이야. 이 중에 최고 온도가 29. 이게 최고 온도네.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20하고 20에서 반응이 끝난 경우니까 이쪽 중성이라 놓을게요. 알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중성이라 얘기할 수가 없어. 만약에 여기가 중성이면 얘가 15 반응하고 25가 반응해서 중성이라고 얘기하자. 그럼 여기가 온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라 이 말이야. 그럼 나머지가 이게 25대 15니까 25대 15잖아. 그지? 그지? 그럼 이쪽이 5대 3으로 반응을 해. 맞죠? 5대 3.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의 온도 변화가 그 물질의 양적 관계하고 딱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중성이라 놓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면 얘가 만일 중성이야. 그치? 그럼 25하고 15로 반응하거든. 5대 3이란 뜻이야. 그치? 5대 3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여기는 20이 반응을 했어. 그럼 여기는 5대 3이 되려면 얼마 반응해야 돼? 20에 대해서 5분의 3이야. 그럼 20에 대해서 5분의 3이 반응하면 12만큼.
12. 그죠? 이렇게 반응한 거고. 그다음엔 거기 그 위에 거. 이쪽이 15만큼 반응하면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9만큼 반응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반응한 물질의 양하고 얘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을 보게 되면 몇 대 몇이 4대 3이야. 알았지? 그러면 이 온도가 아니 또 요것도 해봐도 돼. 5대 3이니까. 요거는 10만큼 반응해. 그 다음에는 요거 얼마야? 6만큼 반응하고. 자, 만일 얘가 중성이라면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자, 봐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도씨 차이나 1도씨 차이 났어. 알았지? 1도씨가 차이가 났어요. 자, 그 다음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는 2도씨가 차이가 났죠. 맞죠? 온도가 1도씨 차이 나고 여기는 2도씨가 차이 난 거야. 근데 실제로 이제 상온이 25도씨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25도씨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 변화가 2도씨야. 알겠지? 여기까지 변화 2도씨. 다음엔 여기까지 몇 도씨? 4도씨. 이렇게 되거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온도 변화는 어차피 부피가 동일하기 때문에 40으로 동일해요. 알겠지? 40으로 동일해. 근데 이제 물질이 이제 반응을 했는데 반응한 물질의 양을 따져봐야 돼. 그럼 반응한 물질의 양을 따지면 여기가 10이 반응하고 여기는 20이 반응하고 알겠죠? 그 다음엔 이쪽은 15가 반응하고 그 다음엔 여기는 6 반응하고 9 반응하고 12 반응하고 5대 3 5대 5대 3 5대 3 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반응한 물질의 양이 뭐 예를 들어서 가하고 다인 경우는 2배가 반응했죠. 그지? 2배가 반응했고 2배가 반응했을 때 빠져나오는 그 열량은 어디가 더 클 거냐면 이쪽이 정확히 2배가 돼요. 알겠지? 그 열량이 2배가 되면 온도 변화가 얼마가 나오냐면 온도 변화가 2배가 돼야 돼. 알겠어? 그럼 온도 변화가 2배래. 그러면 온도가 이 초기 온도가 안 나타나 있죠. 일단 문제가 뭐 그닥 좋은 문제 같지는 않아요. 그럼 만약 25도씨야. 그럼 이렇게가 2도씨가 났죠. 이렇게가 4도씨가 났네. 이렇게. 그럼 물질의 양이 2배고 온도 변화가 2배니까 맞네. 그지? 맞잖아. 근데 이게 25도씨라는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20도씨 할까? 7도씨, 9도씨. 그럼 7도씨, 9도씨니까 2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자, 얘네들을 중화점이라 놓고 얘네들의 액성을 판단해야 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얘네를 중화점이라고 논다면 물질의 양이 5대 3이라서 지금 온도 변화가 말이 안 돼요. 그 온도 변화가 25도씨라 그러면 말은 돼. 25도씨라 그러면 그런데 온도가 처음 온도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따져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놓냐면 이때를 중화점이라고 놓는 거야.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얘기가 또 있다. 농도가 같은. 자, 이 얘기죠. 농도 얘기가 없다면 우리는 중화점 찾기가 힘든데 농도가 똑같대요. 그러면 어떨 때 반응을 해? 부피가 같을 때 반응을 다 해요. 이해됩니까? 이때 이 농도는
부피에 따른 물질의 몰수거든. 그러니까 농도가 같다니까 20대 20이 중화점이야. 만약에 이 문제 이렇게 농도가 같다는 얘기가 없어. 그럼 아까처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농도가 같다는 문제가 같은 단서가 있기 때문에 부피가 같을 때가 중화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염산 HCl이죠. HCl이 4N이 있다면 NaOH도 4N이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5N이 있고 15니까 3N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응은 덜하죠? 그 기억은 29보다 낫다. 예, 맞아요. 2번. 용액하에 페놀프탈린을 떨어뜨리면. 자, 봐봐. 자, 20에 4N이니까 10에는 2N이 있어요. 20에 4N이면 30엔 6N이 있겠죠. 당연히 S는 뭐가 돼?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염기성. 알겠지?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한다. 맞아요. 3번. 용액나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거. 용액나. 자, 15에 HCl의 3N입니다. 25에는 5N이 되죠. 자, 그럼 봐봐. 구경꾼이온 NaOH니까 Na 플러스 5N이지? 그러면 얘 Cl-3N. 무조건 많은 건 Na 플러스가 많아요. 나에서는. 틀렸네. 다 중성이라며. 그럼 각각 몇 N씩? 4N씩 있어야죠. 라는 염산 5N, 그 다음엔 NaOH 3N. 그럼 X가 뭐가 돼? 산성이 되죠. 그러면 금속을 떨어뜨리면 수소기체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3번 유형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문제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조건 잘 보고 조건이 안 주어지면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면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아무튼 2개월 동안에 많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건 이론 정도 많이 배운 거고 문제량이 많지가 않아. 항상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여러분이 배웠던 이론들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아무튼 2달 동안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화학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들 안녕. 그래.